6월 모의고사 20번입니다. 자, 우리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보이나 봐요. 점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겠죠. 점점 더 영향을 많이 받아보는 것처럼 보여. 근데 누구의 해서냐면 점점 확장되어진 영향인데 누구의? 기계. 전반적으로는 기계의 영향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AI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서 인간들은요, 즉 많은 사람들은요, 상상하기 시작하겠죠. 즉 뭐를 상상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자, 한번 여기 살짝 묶어보고요. 두려움도 가지고요. 혹은요, 기대감도 가지면서요. 미래를 상상하는데 어떤 미래냐면 조금은 줄어든 인간의 능력이요. 뭐를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줄어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즉, 우리 미래는 인간이 좀 결정을 하는 일이 좀 줄어들겠구나. 기계나 AI가 가지 않겠나.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알겠죠? 자, whether it be가 나왔습니다. whether it be는 뭐뭐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hether이 생략되면서 be it이 되기도 가능해요. 그렇죠?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즉 AI 조수에 즉 AI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존재감이 자라나는 거 때문인지 아니면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던지 간에요. 즉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기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간에 어쨌거나 간에요. 우리 인간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의 즉 역할의 필요성이요. 뭐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소되고 있는 것 같다고요. 1번 1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의 능력인데 우리의 능력이 뭐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즉 is 써줘야 되고요. 우리가 조금 실수를 만들어낸 우리의 능력이 잘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즉 입증이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력이 점점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AI가 좀 더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한테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however 하면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조금은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네요. 아마도 인간의 결단력의 장점 또한요. is to be found, 발견되어질 건데 be to 용법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be found에서 여기서 또한 발견되어질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인데 무슨 능력? making mistake, 즉 mistake를 만들어낸 여기서 또한 보여질 거라는 거래요. 왜 그렇죠? 한번 볼까요? 즉 증거가 없대요. 아직은 증거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무슨 증거냐면 우리 이렇게 일형식 동사를 쓰고 있고 주어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수식어가 뒤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위치로도 바꿀 수 있겠죠. 즉 우리 현대 AI에 오류가 나지 않는 게 제시하고 있는지 걔들은 오류가 절대 없어요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혹은요 미래에 그것을 예측하고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오류겠죠. 오류가 없음이겠죠. 즉 AI가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그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얘도 사실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불안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t is crucial that, 즉 데디아가 명확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주제가 띡 하고 나오죠. 뭐냐면요. 데디아의 in light of가 있으니까 뭐뭐를 미루어 볼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오류를요, 우리의 잘못을요, 실수를 인정한단 말이야. 그거를 미루어 봤을 때요.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면 즉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잘 사용해가지고요. 여기서 to는 쭉 해석하는 결과로 봅시다. 즉 우리 스스로를 위치시킨다는 거죠. 뭐로서? 감독관으로서. AI 스스로의 성장이나 혹은 적용 같은 것을요. 언제? 저기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우리가 감독관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포지션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당연히 실수하지. 입증 잘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가 AI의 영향이 확산되면서 사실은 그것도 불안정성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걔들이 적용시키고 하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게 이 글이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 21번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참 앞에 희한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가로 안에를 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폭이랑, 즉 폭입니다. 폭이랑 그 다음에 depth, 즉 깊이가 되겠죠. 깊이에 대한 뭐라 해야 되죠? 필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즉 폭이랑 깊이 어떤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번아웃이 나오네요. 그렇죠? 번아웃을 뭐로서 생각해야 되냐면요. state가 아니라 but as a spectrum. 스펙트럼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야. state는 상태잖아요. 즉 우리가 번아웃을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요. 스펙트럼, 정도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범위로 간주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폭이랑 깊이인데 왜 갑자기 번아웃이 나오는지 봅시다. 이 폭이 어떤 걸 뜻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약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번아웃을 느끼고 있는 게 포기라고 치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은 그들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거를 기피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번아웃은요, 밑에 얘기를 한번 그냥 해볼게요. 번아웃은 사실은 그런 거죠. 상태라고 하면 내가 번아웃에 걸렸다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번아웃이다, 혹은 번아웃이 아니다라고 볼 게 아니라,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폭이 1에서부터 뭐 10까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그 폭은 있거든요.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얼마나 더 번아웃이 심하냐에 따라서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랑 그 깊이, 즉 모든 사람이 번아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즉 그러한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깊이, 이 사이의 균형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번아웃을 스테이지, 번아웃에 걸렸다,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요.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저 정도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논의되어지는 것들 중에 뭐냐면요, 우리는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번아웃에 걸린 사람이죠. 번아웃에 걸린 사람을 as if, 마치 그 상태를 뭐라고 보냐, black and white로 본다는 거죠. 즉 번아웃이 왔다 안 왔다 정도로만 본다는 거예요. 상태로 본다는 뜻이겠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이 state가 사실은 black and white, 즉 상태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테터스 여기 있죠. 그쵸? 스테터스가 있으니까요. 근데 as if가 있네요. as if가 있고요. 그 앞에 거랑 시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즉 과거형을 써주는데, 여기 앞에 스테터스가 3인칭 단수이긴 하지만 가정법이기 때문에 were이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즉 그거를 흑백 상태처럼 말한다는, 상태로서 그 사람은 번아웃이야,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요, black and white view는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account for,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설명할 수 없다, cannot이니까요. 뭐를요, 그 다양한 번아웃의 경험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번아웃이 있다 없다로, 그 사람이 번아웃이 왔다 안 왔다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spectrum, 범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만약에요, 한번 봅시다. If there is a clear line, 명확한 라인이 있다 칩시다. 번아웃이냐 아니면 번아웃이 아니냐에 명확한 라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즉 명확한 라인이 있다라는 것이, 즉 black and white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상태에 대한 얘기겠죠. 상태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요, 그리고 as there is with light bulb, 즉 전구처럼요, 꺼졌다 켜졌다처럼요 확실한 경계가 딱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좋은 방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방법이 뭐다? categorize, 즉 분류할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즉 그들이 번아웃에 걸렸긴 했지만 여전히 manage, 간신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일을 어떻게 굉장히 유능하게요. 알겠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카테고리 할 건데, 번아웃이 완전히 끊기고 완전히 있는 거라고 한다 치면은 번아웃은 맞지만 그래도 간신히 자기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카테고리 할 건데, 그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아니라 범위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나눌 수 있는 거지, 그 상태가 있다 없다로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오네요. 즉 스펙트럼으로 번아웃을 보는 것은요, 정도로 번아웃을 보는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번아웃이 왔지만 자기를 잘 해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분류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면, 즉 번아웃이 왔다라고 클레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그것에 의해서, 즉 우리 번아웃에 의해서 완전히 약화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있죠. 위에서 말하는 사람 똑같겠죠. 자기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are simply deal with, 즉 이 사람은 단순히 다루고 있다는 거야. 즉 부분적으로 혹은 좀 덜 심각하게요. 번아웃에서. 그러니까 번아웃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부분적이거나 덜 심각한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카테고리 할 수 있다는 거지. 뭐요? 스펙트럼으로 번아웃을 보는 것이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their experience, 그들은요 번아웃을 겪고 있어요. 근데 뭐 없이요. 즉 여기서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being burnt out 되고요. 즉 우리 있잖아요, being burnt out, 여기서 말하는 번아웃은 우리가 전구가 딱 끊기듯이요, 그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 상태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지친 상태 없이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거. 즉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간신히 해낼 정도는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번아웃은 겪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스테이트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요, 번아웃은요 hasn't had the last word,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즉슨 최종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 최종 단계가 뭡니까? 당연히 가장 정말 이거지스트 해가지고요. 그 전구가 꺼듯이 탁 하고 끝나는 즉 꺼지는 듯한 느낌의 번아웃이 최종 단계겠죠. 즉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최종 단계 가지 않았다. 아직은 그래도 완전한 번아웃이 되기까지는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거냐면요. 스펙트럼으로 번아웃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상태가 아니라요.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는 그래야지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그냥 상태로만 말하면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6월 모의고사 22번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고대의 저기 수렵 채집 시절에서 이 무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친밀하게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서 있죠. 거기 다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라는 얘기를 하겠죠. 즉 언어의 확산이야. diffusion 언어의 확산이요. 즉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형성하고 있답니다. 이 말은 즉슨 옛날이든 간에 오늘날이든 간에 언어가 확산이 됨으로써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조금 영향을 줬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가치관을 형성시키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e fact 사실인데요. 어떠한 사실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사실 있죠. 언어가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had to be accommodated 즉 수용되어져야만 했답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갑자기 윤리가 왜 튀어나오지라고 생각하면요. 일단은 의사소통이 확산됐어요. 즉 the fact 이하가 의사소통의 확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가치관을 형성했는데 어느 쪽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관을 형성했다는 거죠. 즉 윤리적으로 수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가치관을 들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요. 뭐를 통해서 가능했냐면요. 즉 대략적인 완전한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인류 평등주의를 통해서여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우리 의사소통이 확장되면서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지는 가치관을 형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느낌적이냐면 인류 평등주의적인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밑에 봅시다. 우리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사람들은 다 동일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대요. 그게 뭐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적인 면에서 동일했다는 겁니다. 평등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뭐라고 믿어졌냐면요. it 있고요. 오케이. 여기 대시 없네요. 그쵸? 즉 뭐라고 믿어졌냐면요.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고요. 혹은 최소한 비교적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기서 쏘는 당연히 그거를 말하겠죠. 즉 우리가 언어적인 면에서 평등해. 왜? 니도 말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다 평등한 거 아닌가?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 가치관으로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By discord 이런 거에 따라서요. 우리 고대 빅맨이면 몸이 진짜 큰 사람이 아니라 권리가 있다든지 거물급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즉 뭐 할 수 없었냐면요. 수동태를 쓰고 있네요. 즉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뭐하게? 즉 통제적으로 활동하게. 즉 통제적으로 행동을 못하지. 왜? 야 니나 내나 똑같이 말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우리 의사소통적으로 평등한데 왜? 왜 네가 그래? 네가 왜 평등하지 못한 행동을 해? 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현대에 왜 지금까지도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현대의 이런 관리자들 분들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용히 시킬 수 없어요. 왜? 우리 평등하잖아. 의사소통 면에서 평등한데 왜? 네가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런 speech and the hearing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즉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요. 말하고 듣는 것에 똑같은 접근법이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위에 파란색이랑. 그것은 촉진시키는데 어떠한 노션을 촉진시키냐면요. 즉 재산까지 갔습니다, 얘들아. 재산은요, should be held in common, 즉 공동으로 되어져야 되고요. 라는 생각까지 간 거야. 알겠죠? 즉 아까 우리 모두 평등하지 않냐라는 평등 사상에서부터 어디로 왔냐면 재산도 그럼 우리 공유돼야 되지 않아? 라는 가치관으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노션이냐면요. 즉 특히나 우리 그 상품이라든지 음식도요, 공유되어야 되지 않아? 라는 공유라는 사상이. 그리고 모든 사람은 권리가 있다고요. 뭐 할 권리? 서로를 각각 다른 사람들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노션이 있다는 거죠. 세 개로 이어집니다. 지금 세 개로. 예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왔냐면 언어가 우리가 평등하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재산도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음식이나 그 서비스 그 재화 같은 것도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서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나? 라고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즉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확산으로 인해서.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요. 훨씬 더 진실이올 거죠. 훨씬 더 잘 적용이 됐을 거랍니다. 언제? Hunter Gatherers, 즉 옛날에요. 근데 어느보다는 우리 지금보다는요. 여기에 툴가 있겠죠. 즉 지금보다는 좀 더 적용이 잘 되지 않았겠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모던한 경우겠죠. 알겠죠? 즉 우리가 현대에서도요 사실은요 뭐라고 믿어지냐면요 sharing과 즉 공유하는 것과 서로 도와주는 것은요 사실 올바른 거고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믿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뭔가 들고 와. 그러면 너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많이 들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겁니다. 언어 확산이 됐어요. 즉 우리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평등적이게 다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도 들을 수 있고 나도 들을 수 있고 너도 말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가치관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서로 평등하지. 그리고 우리 그럼 공유해야 되겠지. 그리고 서로 도와야겠지라는 가치를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6월 모의고사 23번입니다. 자, 우리 많은 도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구매자들은요, 명백하게 word로는 끌린답니다. 어떠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음식을 사고 혹은 먹는 건데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다? 연관되어져 있는 음식이래요. 뭐랑? 자연이랑.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도 뭐를 그러니까 판매한다.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연을 담았습니다. 뭐 자연을 그대로 짜 넣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음식에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더 좋아 보이니까요. 그러는 반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겠죠. claimed by the as 즉 광고가 얘기하죠. 우리 광고가 이러잖아요. 자연을 한 통에 다 담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과 한 개를 다 담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이 광고에서 claim 주장되어지는 자연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자연이 아니래요. 이상하네요. 무슨 자연이 아니다? 즉 그 음식을 만드는 자연이 아니라는 거야. 즉 걔들이 저희가요 이 사과라는 자연을 숲이라는 자연을 다 담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자연이 아니라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자연은 아니라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광고하는 자연이요. 알겠죠? 왜냐하면 광고하는 자연은요 사실은 현혹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는 거죠. 알겠죠? 현혹적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계속 볼게요. 실제로요 계속 얘기하네요. 광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네이처입니다. 광고가 자기한테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제품을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자연은요 뭐랑 관련돼 있냐면요 식품이랑 관련돼 있다는 거죠. 식품 제품이랑. 근데 오직 뭐 할 때만 우리 광고업자가 그것을 붙일 때마다 즉 이거예요. 내가 식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자연이라는 말을 붙일 때만 즉 부속품으로만 되어질 때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즉 정말 자연이 아니라요. 제품을 생산해내고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냥 현혹적인 어떠한 문구라든지 현혹적인 그런 판매 전략일 뿐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것은요 명백한 이 케이스랍니다. 자 어떠한 케이스냐면 what이라고 하네요. 자 what. 자 그래서 what 한번 표시해보고요. 우리 지금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이 사람이요. 뭐라고 불리우는 그거랑 딱 그 케이스냐면요. The decline of the references. 즉 참조할 수 있는 것에 decline, 감소라고 표현하는 것에 완전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살 때 자연이라는 참조가 있어. 그럼 자연이겠구나라고 거기서 참조를 받고 이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광고에서 쓰이는 자연이라거나 광고에서 쓰이는 참조는 별로 큰 그게 아니잖아요. 즉 진짜 자연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알겠죠? 현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딱 케이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설명을 좀 더 친절하게 해줍니다. 앞에서 말하는 이 reference의 감소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요. 즉 뭐냐면요. 어떠한 경향인데 단어의 경향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떻다? 자본주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단어가 뭐 하는 경향이냐면요. To become separated from the meaningful association. 즉 어떤 거냐면 그 정말 의미 있는 연관성과 멀어지게 되는 경향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이라는 말에 광고에 붙였어. 근데 우리 진짜 자연 있죠. 정말 의미 있는 그 연관성 있는 자연이랑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가깝지가 않잖아요. 왜? 그 자연이라고 해놓고요. 뭐 오렌지 가공물 액 이런 거 오렌지 이런 추출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진짜 자연 그대로 넣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멀리 떨어지는 경향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참조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에 감소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딱 그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표시 한 번만 살짝만 하고 갈게요. 비슷한 논을 살짝만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즉 우리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진짜 자연은 이런 거죠. 진짜 자연이겠죠. 진짜 자연. 그리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요 애가 말하는 가짜 자연은 이런 걸 거 아니야. 알겠죠? 음식도 포함되겠죠. 가짜 자연. 그 다음에 이런 거. 가짜 자연. 그죠? 현혹적인 자연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음식의 광고가 helped 하게 한대요. 알겠죠? 오형식 나왔으니까 표시모아 갑시다. 자, 뭘 하게 하냐면 쇼퍼들이요 become 익숙해지게 만든답니다. to become도 되니까 적어볼게요. accustomed to 즉 어디에 익숙해지게 만드냐면요. 새로운 정의. 새로운 정의가 좋겠어 안 좋겠어? 마이너스적인 느낌이잖아요. 왜? 그 새로운 정의가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이 아니라 현혹되어지는 정말 사실은 오리지널적인 느낌이 아닌 그러한 정의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치 뭐 같은 말하는 such as fresh and natural 우리 그냥 광고에 fresh합니다, natural합니다 라고 적혀준 것 같이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그 새로운 정의가 뭐냐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정의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사실 고려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로요. 어떻게? 그거의 전통적인 의미야.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는 진짜 자연인 거야. 그럼 우리는 초록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전통적인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definition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익숙해지게 우리의 고객들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즉 새로운 정의는요. 좋지 않겠죠. 당연히 새로운 정의. 얘는요. 근데 오히려 더 잘 수행할 거라는 겁니다. 더 잘할 건데 뭐를요? The needs of the emergency industrial food system. 즉 계속 막 급부상하고 있고 부상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그 식품 산업 시스템 있죠. 거기에 요구를 훨씬 더 잘 들어줄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푸드 시스템도요. 어떻다?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즉 음식을 제공을 못해요. 근데 어떤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냐면요. 매치되어지는. 즉 부합되어지는. 즉 우리가 그 관례적으로 쓰이는 전통적으로 쓰여지는 의미와 그 expectation이며 원래 진짜 자연이죠. 그거를 매치시킬 수 있는 푸드를 절대 못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새로운 정이랑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겠죠. 왜? 이제 고객들도 그게 익숙해졌고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초록색이 될 겁니다. 이거는요. 그쵸? 자, 그리고 그들은요. 즉 거기 그 식품산업 시스템은요. 더 잘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를? 쇼퍼즈의 desire. 왜? 쇼퍼즈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쇼퍼즈는요. 자연이라는 말이 이끌려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알걸요? 그쵸? 우리 진짜 자연은 아닌 건 알지만 자연에 이끌려 가니까 이렇게 잘 부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즉 우리 pretend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뭐뭐 인체하는 거니까 거칠해 이런 뜻이겠죠. 즉 그것들이 거칠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부합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식품 광고에 의해 가지고요 만들어진 단어들이요 조금 의미적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렇죠? 진짜 오리지널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은 현혹적인 단어들로 바뀌게 있구나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 모고 24번입니다. 즉 32,000년경만큼이나 저기 멀리 가보세요. 즉 저기 옛날 겁나 옛날에 붙어요. 그때 그 전에 우리 프리스토릭이니까 선사 시대에 그 동굴에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했대요. 뭘 사용했냐면 모델링 섀도우라는 걸 사용했답니다. 모델링 섀도우라는 걸 사용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즉 그들의 말이나 혹은 들소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야. 그 그림에 볼륨, 즉 어떠한 그 부피감을 주기 위해서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요. 모델링 섀도우를 사용했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그냥 대강 그려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 못 그리네요. 자, 이렇게 일단 칩시다. 이걸 말이라고 할게요. 내가 말이라고 했을 때 그 얘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의 이런 근육들 있죠. 이런 근육 표현들 이러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를 모델링 섀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림은 잊으셔도 되고요. 요거에 대한 개념만 잡고 갑시다. 즉 뭔가 이렇게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그림자 요법을 이런 데 쓰는 거야. 이렇게 뭐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알겠죠? 뭔 말인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해왔답니다. 자, 그리고 a few thousand years ago, 즉 수천 년 전에는요. 여기보다 조금 더 현 시점이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고대 이집션이나 혹은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그 미술은요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형성을 뭐라고 나타내고 있었냐면 shadow style silhouette, 즉 그 그림자 스타일의 그런 실루엣, 사람들의 형성이 보일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근데 그러나 cast shadow, 세 번째로 나옵니다. cast shadow, 즉 그 그림자를 드리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서 있으면 우리 이렇게 빛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밑에 땅에 지잖아요. 그것은요 do not appeared, 나타나지는 않았대요. 언제까지?
우리가 한 기원전 400년경까지는요, 즉 아테나에 400년까지 거기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점점점 현 시점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섀도우의 기법이 점점점 조금씩 발전되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일 처음에는 저렇게 조금 입체감을 주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실루엣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지금처럼요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3번은 우리 not이랑 until 있으니까요 요렇게도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도치가 돼가지고 강조가 들어가면서요 not until, 그쵸? 그 다음에 about, 요 글이죠. 요글 다 적으실래요? 요글 적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적으시면요 그 뒤에 도치가 일어난 거니까 우리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do cast shadows appear 해서 S 붙이시면 안 되겠죠. 지금 보면은 not하고 until이 붙어가지고 앞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ot until about the 400 BCE in Athens do, 그 다음에 cast shadows appear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혀놔도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it was only aft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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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가 돼 있는데 눈에 띄는 거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it 이렇게 있으니까요. 즉, it이랑 that 사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오직 그 섀도우가 뭐뭐 되어지고 난 이유였다는 얘기인 거죠. 데디아가. 즉 뭐냐면요. 섀도우즈가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요. 여기서 이프는 양보입니다. 즉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표현에 확립되어진 한 부분으로서 되어진 이유로서만 되어졌다는 거죠. 뭐가? 데디아가. 즉 뭐냐면 classical writers, 즉 고전에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냐. 그 사람들이요. claimed, 묘사했다는 거죠. 뭐라고? 즉 that 이하다고요. 즉 그 예술이라는 것 그 자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과거니까 당연히 had begun 됐습니다. 즉 그 예술 자체라는 것이 시작되어졌다라고요. 뭐라고요? With the tracing of the human shadow, 즉 인간의 그림자를 추적함에 따라 즉 인간의 그림자를 묘사하고 있었잖아요. 점점 더. 그러면서 예술 자체도 시작된 거라고 얘기했던 게 당연히 뭐다? 예술 그 미술이 한 표현에 한 확고되어진 확립되어진 부분이 되어지고 나서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섀도우가 이렇게 진보되어지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릭이랑 로만스 사람들이요. 로마의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었답니다. 뭐하는? 즉 이전시킨요. 제일 처음에는 모델링 섀도우즈, 즉 훨씬 더 제일 가장 과거에 지금 여기 이 지문에서 가장 과거에 있었던 모델링 섀도우에서 뭐로? 지금 가장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걸로 바꾼 사람들이 최초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가 로마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모델링 섀도우에서 캐스트 섀도우로 바뀐 이 간행은 이라면서 간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네요. 적용시켰다는 거죠. 뭐를 적용시켰냐면요. 끊임없는 빛의 출처가 있어야 돼. 이 말은 즉슨 우리가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를 그리려고 하면은 빛이 있어야 될 거냐. 빛이 계속 있어야지 그림자 들을 수 있죠. 그리고 a fixed point of view, 즉 고정된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왜? 만약에 고정이 안 돼 있으면 계속 그림자의 방향이 형태가 변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해요. 어떠한 이해냐면요. 조금 그 기하학적인, 즉 조금 공간적인 3차원적인 공간에 어떤 물체가 있는 거에 대한 그 투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걸 적용시킨 간행이라는 거야. 점점점 발달되어졌겠죠. 알겠죠? 자, in fact, 사실상 우리가요,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마치 뭐다? 탐구하는 거야. 뭐에 대해 탐구하는 거야? 그들의 다양한 미술적인 표현들 안에서의 섀도우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섀도우 탐구라고 할 건데요. 섀도우 연구라고 할 건데요. 그것이요. 근데 여기서 what이 주어가 되겠죠. 이게 동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것의 루트가 어디에 있다? 저기 고대 아테네에 있대요. 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그리스인들 최초로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ever since, 즉 고대에 그 아테네에서 뿌리를 둔 이후로요. The practice of the portrait shadows, 즉 섀도우를 묘사하고 있는 그 간행은요, has evolved, 계속 진화되어 있었어요. 그치? 계속 진화되고 있잖아.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화되어지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와 함께요? 그 분석적인, 즉 굉장히 비편적인 분석과 함께요. 뭐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분석도 막 하고 비평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뭐함에 따라 우리 아티스트나 혹은요 이론가들이요 참여하면서요 진행적인 디베이트를요. 뭐 이렇게 그려야 된다, 저렇게 묘사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디베이트들이 있겠죠. 뭐에 대해서? 우리 섀도우의 표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알겠죠? 그럼 즉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기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 시점까지 오고 있는 그림자 표현에 대한 발전, 진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